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원전, 태양광, 2차전지, 자동차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풍력.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상원에서 개정안이 초안에서 움직였는지 요걸 보시면서 하락하더라도 왜 하락하는지 올라가더라도 왜 올라가는지 좀 알고 가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수정이 돼서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7월 4일 정도 빠르면. 그래서 그 전까지 나온 것들이 있으면 또 짚어드리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요 시점에선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로이터에서 영어로 샬라샬라 해놨습니다. 뭐라는 거야? 컷했대요. 솔라하고 윈드하고 인센티브를. 아, 나 미치겠네 라는 거죠. 에이씨, 어렵다. 미국 상원재정위원회에서 OBBB One Big Beautiful Bill, 즉 메가빌 초안이 통과가 됐대요. 어머, 상원에서 통과된 거 잘 보세요. 상원재정위원회입니다. 아셨죠? 요걸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상원에 표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수정이 어떻게 될지, 수정된 게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개의 단계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수정될 때는 뭐 크게 얘기 안 나오고 수정된 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가 이제 그게 이제 의제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요거 이제 땅땅 치는 게 나올 테니까 우리한테는 한 번 정도 마지막 안이 수정안이 보여지고 그게 통과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영어. 예. 다 바꿔줘요. 우리 선생님들이 번역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싹 바꿔줍니다. 쉽습니다. 아, 방송하기 좋아요. 미국 상원 예산안이 태양광 풍력 인센티브를 삭감 유지했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미국 재정위원회 메가빌 초안 통과됐는데 이게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힘들게 넘어간 거잖아요. 수정이 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OBBB가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상원에서는 손볼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어떤 식으로 손을 1차로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재정위원회에서 먼저 손 본 건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요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되게 많아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투자하실 때 좀 도움받으실 만한 부분은 요 친환경 쪽이니까 요거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원 재정위원회 공개 초안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친환경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법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거 미국 재정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이 됩니다. 지금 돈 쓰는 것들, 야, 니네들 지금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큰데 돈 줄인다면서 오히려 쓸궁리하네? 라고 해갖고 자른 게 되게 많아요. 초안에 따르면 또 팁 주는 거 있잖아요. 공제 이런 것들도 공제 한도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이자도 공제를 $10,000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로 재정에 대해서 좀 긴축을 하는 것들이 많이 담겼어요, 이번에. 그리고 하원에서 계속해서 막판까지 좀 조율을 했던 게 사실은 저 솔트 법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40,000를 내가 벌면 거기서 공제를 시켜주는 그 기준이 $40,000라는 건 $40,000면 도대체 얼마야 연봉이.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뭐 몇만 얼마 그런데 여기 공제 범위가 있는 건데 이거는 백지화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상원에서 못 느끼겠다고 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몇 개의 주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포함이 되니까 그건 니네 주에서 니들이 알아서 정치적으로 풀어라. 니네 표는 니네가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빡빡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취지에 맞게 지금 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유로 미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 높은 세금을 물려서 차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소득세나 소비세 해마다 5%씩 세를 붙어서 15%까지만 추가되고 부채 한도 5조 달러 징역에 관한 내용은 하원안 그대로 유지됐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들이 좀 이제 수정된 게 손질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할 텐데 태양광 풍력부터 먼저 볼게요. 얘들이 조금 요번에 타격이 있어가지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지금 30%씩 빠졌습니다. 20-30%씩. 왜 그랬냐면 시설이 서비스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크레딧을 청구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건설을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뭐냐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전력을 생산하는 시점이 아니라 착공식이에요. 야 이거 좋아진 거 아니야? 맞아요. 좋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공장을 지으러 갔어요. 그러면은 공장을 지어서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건이 나오는 시점을 앞당겨 가지고 착공, 그러니까 3만 푸기 시작하면 돼. 그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점 앞당겨서 좋은 건데. 근데 여기까진 좋았는데 태양광이랑 풍력에 대한 보조금을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의 가치를 60%로 나누고 2028년까지 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6년도에 60%, 27년도에 20%, 2028년도에 0%로 일몰이 되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된소리를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맞아버린 거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미리 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대 맞고 또 때릴 것 같은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원자력 수력 지원은 요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얘는 후퇴가 아니라 얘는 진보했습니다. 하원 법안의 변경이 됐어요. 상원은 2033년도까지 수력, 원자력, 지열 시설에 대한 크레딧을 100%를 부여,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후 203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일몰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즉 상원에서는 원자력, 수력, 지열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년부터 2023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100% 유지는 그대로. 근데 오히려 혜택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일몰 시기를 늘려준 거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땡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뉴욕 증시에서 원전주 내려왔냐? 기술적으로 그냥 내려간 겁니다. EV 관련 항목들,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뭐예요? 야, 이거 이제 뭐 다 천재잖아요. 30D. 30D는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네? 요건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말 종료로 해가지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좀 있었잖아요. 얼마를 팔지 못한 애들은 2026년도까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법안 발효 180 이후에 종료된다. 그냥 딱 잘라서 30D는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게, 30D 없어질 건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180일 이후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2025년 일몰인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180일 이후면 언제예요? 연말입니다. 어차피 연말이에요. 이거 7월 4일날 만약에 통과가 됐다? 180일이다? 어차피 연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30D였는데 시기적으로 180일이 하니까 되게 촉박해 보이지만 어차피 2025년도에 없어질 거였어요. 그 180일이나 연말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럼 현지는 왜 그랬냐? 어쨌든 좀 기대를 했나 보죠. 로비를 하고. 그리고 완성차 쪽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럼 자기들의 이제 인센티브가 따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45W 얘는 뭐 이제 상업용 EV의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없어져가지고 이거 현대차한테는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현대기아한테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상업용 리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었으니까. 45X 요거 이제 첨단 세액공제인데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오히려 되돌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돌린 거냐면은 지원 기간이 하원에서 변동이 한번 됐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안은 2030년도에 75%, 31년에 50%, 2032년도에 25%씩 이렇게 일몰돼가지고 지금 공제가 되는 원안이었는데 이게 2031년 공제 종료로 수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어차피 그때 가면은 AMPC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시장은 이미 분석이 끝나 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큰 변동성이 아니다.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었는데 상원에서 다시 이걸 원안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2032년도에도 0이 아니라 25%의 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회복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5X 항목은 오히려 돌아갔다. 되돌림이 돼갖고 요건 좀 로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흑연, 니켈 이런 핵심 광물 생산 AMPC의 경우에는 영구적 세액공제에서 이게 단축이 좀 됐다. 요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요건 좋은 게 아닙니다. 상원 법안은 중국과 같은 외국 적대국의 장비,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 항목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에서 요구한 제한 사항 중에 일부를 유지하고요. 또 상원 법안에 따르면 중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일부 상장 기업은 규제를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AMPC에 적용되는 FEOC의 경우에는 일부 상장 기업이 규제 완화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선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글쎄 이게 긍정적일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안 본문은 또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자격을 박탈하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계산하는 공식을 도입한다라고 갖고 요거는 좀 이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그 결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원 IRA 원안에 비해서 상원 초안은 전형적으로 공화당 에너지 믹스 기조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대신에 안정형 에너지 화석 안보 중심이라는 전환이 눈에 띄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조대로 가는 겁니다. 공화당은. 태양광, 풍력은 상원 초안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보면.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연내 또는 조만간 투자 감소 불가피하다는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원전, 수력, 지열 분야는 상대적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IRA 원안보다 더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EV나 배터리 기업은 30D 삭제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차피 기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5X 첨단세액 공제 이거 부분은 원안대로 가면서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화당 지역구에 해당 사항이 좀 많이 돼가지고 로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도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FEOC 일부 상장 기업에 대한 완화는 긍정 부정적 양쪽이 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향후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일정이 되냐면 7월 4일까지 통과 추진이 지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율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휴회 기간에 시작되는 8월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4일, 늦으면 8월까지. 그럼 8월부터 180일이면 더 늦어지겠죠. 7월 4일도 지금 한 달 정도 좀 남아있네요. 요때가 근데 언제냐면은 관세하고 다 비슷해져요. 관세, 상호 관세랑. 그래가지고 7월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세지 않을까. 우리 미리 알고 가자고요. 그리고 현재 상원 초안 역시 얼마든지 이거 조율 나옵니다. 이거 확정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시 조율할 거예요. 재정위에서 해갖고 다시 조율하고 로비 들어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상원 본회의에 올린 다음에 하원하고도 좀 이제 좀 약간 조율해야 되고 하원 의원들이 또 뭐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 민주당 생태계 기업들 환경단체는 엄청 압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비도 엄청 들어가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광문에서 30D나 EV 공제 복구 시도 가능성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거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굳이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캘리포니아나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 각자 그냥 주에서 주겠다. 이건 나온 얘기잖아요. 개빈 뉴스하면 얘기한 거니까. 요거를 이제 만약에 확정이 돼갖고 나와야지 캘리포니아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럼 보조금 줄게. 그럼 30D가 없어진 게 반 이상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간다면 태양광 풍력 관련 기업들은 리스크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일단 확정된 거 아니지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이미 미국 관련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좀 생겼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어제 변동성이 생겼었어요. 원전, 수력, 지열 업종은 상원 초안 통과 시 투자 매력이 좀 여전하죠. 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또 배터리 가격 인하를 LMR 배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LFP 배터리 우리나라랑 저희 GM이 하려고 그러는 거 포드도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다 이런 가격 인하 방안들을 각자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은 지금 일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얘네들이 현재에서 라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봐야 되는 거는 이 법안의 불확실성이 좀 끝나야 돼. 7월 4일이 끝나갖고 상원에서 땅땅 치고선 요게 끝나서 IRA가 더 이상 노이즈는 나오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좋죠. 어쨌든 결론이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AMPC가 다시 원안대로 완화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최종원에서는 다시 로비를 통해서 되돌림이 나와줘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역시나 수급 논리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배터리 섹터는 여러 번 언급해 드렸듯이 실적, 정책 기대감, 메탈 가격,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 요소로 인식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했는데 왜 안 올라?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수급 논리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